안녕. 유하 안녕. 우리 반 애들이 좀 오늘 파이팅이 넘치지 않아서 이 영상 보는 애들은 참고하실 거. 저번에 우리가 어디까지? 오 잠깐만요. 당황하지 않아요? 화면 이탈. 확실히 이게 없으니까 자신감이 좀 떨어지네.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보시면 저번에 가역 반응의 네 가지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 비가역 반응의 이게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네 가지는 일단 설명하는 거 보면 알겠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까지 여러분 이거 나랑 이렇게 배운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연소가 뭘까요, 연소? 또 이제 불에 타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뭐와 반응해서? 연소와 반응해서요? 산소와 반응해서. 그렇지, 빛과 열을 내는 반응. 왜 조만간 좀 했을라나? 여의도에 그 불꽃 축제하잖아요. 그치, 나중에 남친하고 가잖아. 남친 없으면 여친하고 같이 가요. 거기 가면 진짜 오랫동안 계속 빵빵빵빵 터지거든요. 되게 멋있어요. 물론 사람이 미어 터지겠지만 밟히는 거 아니에요? 그치, 거기 갈 때는 차 타고 가면은 진짜 죽음이야, 죽음. 차 못 나와요. 그냥 지하철 타고 걸어서 가는 걸 참 추천하는데, 어쨌든 그 폭죽이 대표적인 연소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은 연료잖아. 거기다 산소를 반응시키면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는 걸 배운 적 있죠? 그럼 봐봐. 다시 물과 이산화탄소를 모아두면 다시 연료가 만들어져요? 그렇지 않잖아요. 기다려야겠죠. 두 번째, 빛의 발생 반응을 보면 아연 금속이거든요. 여기다 염산을 떨어뜨리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무슨 기체가 생긴다? 수소 기체가 생기는데 이게 날아갈 거라는 말이지. 날아간다는 표시야, 이 화살표가. 그럼 다시 수소를 붙잡아와. 그럼 얘랑 가만히 놔뒀어. 다시 돌아와요? 아니요. 다시 금속이 생성되냐고. 말이 안 되죠. 비가역이고요. 중화 반응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게 산이고 나중에 더 상세하게 배울 텐데 이게 산염기인데, 산염기랑 반응해서 뭘 만드는 반응이죠? 물을 만드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중성이 된다 해서 중화 반응인데 이게 형성이 됐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이 그만하면 있는다고 해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앙금성성 반응도 마찬가지야. 염화나트륨하고 질산은하고 반응을 시키면 얘하고 얘가 만나가지고 염화음이라는 앙금, 흰색 앙금을 만드는데, 이거는 수용액 상태에서 고체를 형성하다가 밑에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가라앉는다 표시를 이렇게 아래 방향에 화살표가 표기되어 있어요. 이건 앙금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앙금이 생성이 됐어. 그럼 다시 얘가 다시 돌아가겠냐고. 안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까지 배웠던 모든 대부분 반응들은 다 뭐였다? 비가역이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 이제 정말 우리가 배우는 화학 반응은 그렇게 막 많지 않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제일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화학 반응은 다 가역 반응이에요. 오히려 이 비가역이 더 적어요. 적다고. 전체적으로 화학 반응을 다 이렇게 보다 보면 대부분은 사실은 가역 반응이 훨씬 많습니다. 어쨌든 전 시간에 배웠던 가역 반응의 예와 비가역 반응의 예가 섞어서 나올 수 있으니 반드시 잘 외우든지 이해하시든지 하셔가지고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15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 그림 밑에 4-1 그림 밑에 저번 시간에 배운 거랑 다 해가지고 써면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 넘기시면 158에서 159가 나오는데요. 158에서 159 상단에 보시면 상평형까지가 한 세트예요. 이게 보면 여기랑 여기까지가 한 세트야. 그래서 한 번에 하겠다고. 이해하시죠? 그래서 원래 이제 동적평형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할 건데, 얘가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 상평형, 용해평형, 화학평형 세 가지가 있는데, 다음 시간에 이 용해평형하고 화학평형에 대해 설명을 하고 마무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까지는
제일 중요한 상평형을 설명할 예정이야. 자, 우선 그 전에 동적평형이라는 개념이 뭘까? 기본적으로 무슨 반응이어야 해요? 가역이어야 돼요.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뭐 해서서 같아서 나중에 이제 반응 시간이 한참 지나면 이렇게 보고 있으면 반응이 종료된 것처럼 보이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속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한다 안 한다? 해요. 그래서 동적 평형이야. 계속 뭐 하고 있는 상태야? 움직이고 있는 상태야. 끊임없이. 근데 우리 눈으로 봤을 때만 뭐 하는 거야? 변화가 종료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제. 끝난 것처럼. 이거를 무슨 평형? 동적 평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평형을 할 텐데, 자, 상평형은 대표적인 게 이제 물 가지고 하는 건데, 저번 시간에 아마 내가 얘기했을 거예요. 이 상평형 가역 반응을 우리가 확인하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공간이어야 한다? 열린 공간, 닫힌 공간. 닫힌 공간,密상태 있어야 돼요. 얘는 닫힌 공간에서 따져야 된다. 특히 이거, 이 사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문제상에 밀폐 용기, 닫힌 공간 이런 용어 나오면 막아놓은 상태에서 가역 반응을 알아보는 거구나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물이 이 둥근 플라스틱에서 물 가지고 많이 하는데요. 자, 한번 보시죠. 우선은 이거 내용 보지 마시고 우선 이거부터 보세요. 자, 둥근 플라스틱에 물을 이만큼 담았어요. 그러면 이 물 표면에 입자가 증발하려고 하겠죠. 증발은 얘들아 열에너지를 가하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가열하지 않아도 이렇게 날아갑니다. 왜 날아갈까요? 이 나머지 빈 공간에 수증기가 많아서 별로 없어서 별로 없어가지고 그걸 채워주려고 내가 지금 증발하는 거예요. 내가 전 시간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여러분 빨리 말하는 얘기해줬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막 가면서 채워지겠죠. 그러다 보면 기체가 어느 정도 채워지면 서로 이렇게 부딪힐 거 아니야. 기체끼리 수증기끼리 부딪힐 거 아니야. 그럼 부딪히다 보면 열에너지가 순간적으로 일어서 다시 물방울로 되돌아가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증발이라고 하면 응축이라고 해요. 우리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응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응축.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거예요. 봐봐. 물에서 수증기로 가는 걸 증발. 수증기가 다시 물방울 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응축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응축은 사실은 여러분 그런 거 아마 액화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액화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얘는 부딪혀가지고 충돌을 해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래서 좀 이거는 액화라기보다는 그냥 응축이라고 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부딪혀가지고. 근데 보면 알겠지만, 선생님 그런 거 보면 알겠지만, 세 개가 올라가는데 한 개밖에 안 들어오죠. 맞아, 안 맞아? 왜? 아직 여기가 꽉 찼다, 안 찼지, 수증기가. 그래서 시간이 좀 똑딱똑딱 흘러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계속 증발은 똑같이 일어나요. 물이 계속 있으니까. 그럼 점점 더 채워졌겠죠? 그러면 여기 물방울이 이제 더 생기겠죠, 이렇게.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말 충분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봤더니 얘와 똑같은 개수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세 개가 올라오면 다시 얘네가 부딪혀서 세 개가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도가 같다고 할 수 있잖아요. 날아가는 속도나 들어오는 속도나, 그지? 양이 똑같으니까. 근데 이 다음부터는 더 이상 물이 내려가지 않아요. 그럼 왜 더 이상 안 내려갈까? 날아가고 들어오는 양이 서로 뭐하니까? 같은 거잖아요. 이 상태를 동적 평형이라고 합니다.
보고 있으면 더 이상 수면의 높이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처음에 여기가 이 라인이었잖아요. 근데 이만큼 높이가 어때요 지금? 네, 체인하죠? 이게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기. 수증기로. 네. 그치, 수증기 된 거예요. 공기를 채워주고. 네. 그래서 얘는 지금 이만큼 수면이 뭐해졌다? 낮아진 거죠. 그리고 더 이상 내려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책에는 그림 보면은 수면 높이가 똑같이 나왔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갖고 있는 문제집도 아마 수면이 다 똑같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고 나서 물어봅니다. 수면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낮아진다고 하시면 돼요. 대신에 여기 동적평에 이르렀을 때는 더 이상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걸 그래프화 시킨 거예요. 물만 있으면 증발속도는 똑같은 온도 상태에서 똑같이 날아간단 말이야. 그런데 점점 이제 얘네들 부딪히다 보니까 음속도가 빨라지더니 어느 순간에 얘네들이 속도가 서로 뭐하다? 같다. 그걸 우리는 무슨 상태? 동적평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럼 책 보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158페이지를 봅니다. 그 해볼 일은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한 거니까 굳이 뭐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필요 없고요. 그 해보기 바로 밑에 보시면 지은아 읽어봐요. 거기 밑에는 시작. 밀폐된 용기에 액체를 담아두며 액체 표면에 있는 분자들이 분자 사이의 인력을 극복하고 기체 상태로 떨어져 나오는데 이를 증발이라고 한다. 처음에는 용기 내 기체 분자 수가 적기 때문에 증발이 주로 일어나지만 증발이 계속되면서 용기 내 기체 분자 수가 많아진다. 기체 분자들 중 일부는 액체 표면에 충돌하여 다시 액체로 돌아가는데 이를 음축이라고 한다. 그렇지. 그래서 증발과 음축에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바로 밑에 보시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체 분자 수가 점점 많아지니까 기체 음축 속도는 이 그래프와 같이 빨라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저 밑에 맨 밑에 저 밑줄 그읍시다.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서 겉으로 보기에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에 동적 평형 상태에 이르게 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완료가 된 것처럼 보이게 되죠. 물론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하려면 이 실험 자체가 온도가 계속 일정한 상태여야 돼요. 온도가 변하게 되면 증발하는 속도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15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상평형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어디에다 밑줄을 그으면 되냐면 세 번째 줄 끄트머리 거기다 좀 밑줄 그어봅시다. 상평형은 반응이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아니라 끊임없이 정반응, 역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동적인 상태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그 문항에 물어보거든요. 다 지점에서 반응은 종료되었다 하라고 하시면 틀린 거예요. 계속 반응이 일어나는데 평형 상태인 거죠. 같은 상태, 속도가 같은 상태.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위주로 다음 시간에 하는 영역평형과 화학평형도 접근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